오늘 조국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윤석열이 풀려나고 내란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왕진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눈썹 위에 불이 붙은 듯 화급한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 불씨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목리와 생떼를 다 받아줍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행사 진행하듯 합니다.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이에 내란 관련 문제만 전담해 추상처럼 재판을 진행하고 가둬야 할 자들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구금하고 빚 하나 셀 틈 없이 엄밀하게 법을 적용할 재판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전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이 정기됩니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대해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내란 일당을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는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입니다. 대신 전국 법관 대표위에서 5명, 한국 법학교수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 전담 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한국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 노름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 안이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걸고 넘어질 것이고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은 도울 것이다. 그래서 거의 100% 헌재로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된다. 그러면 내란 재판은 정지가 되고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윤석열은 풀려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위헌 소지를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그 추천위 구성해서 조희대에게 권한을 더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조희대의 영향력을 최대한 벗어나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그 해결점을 찾자는 겁니다. 현란한 법기술에 맞서 정의로운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1심과 항소심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한다. 두 번째로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범의 사면이나 복권 감형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위헌심의 어떤 것들이 지금 일고 있냐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다. 이 법안 자체가 결국은 헌재로 넘어갈 건데 이거를 심판 보는 사람이 선수로 뛰면 되느냐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라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추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해외 사례를 찾아봤어요. 해외 독일 사례를 찾아봤는데 독일이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합니다. 입법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16개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나치 정권에서 사법부가 부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입법부와 그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독일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희대 사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하원 상원 같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판사 플러스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례가 있는 나라들의 과거를 보니까 나치 정권 같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온 힘을 다해서 아마 막으려고 막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 천대여비가 이미 선전포고했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87 헌법의 상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위헌은 아니라고 봐요. 자, 위헌은 그러나, 아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게 법원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어가면서 그렇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조희대라면 내가 천대엽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통과되면은 아마 전담 재판부나 뭐 이런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나서든지 해갖고 이 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100% 하겠죠. 그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입니다.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네. 뭐 어떤 전담 재판부지만은 거기 있는 판사가 우리는 이제 직위원만 아니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지만 직위원 같은 판사가 거기에 또 없다는 보장도 없죠.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 거기에 걸린 그 판사 자체가 그냥 나 못해 하고 사보타지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헌 심판이나 이런 것이 걸려버리면은 재판이 정지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재판 빨리 하라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놨는데 맞아. 재판이 정지돼버리면 이 기약이 없어지는 대혼란입니다. 거죠. 네. 물론 그 위헌 심판 때문에 재판이 정지되면은 그 기간 동안 구속 기간에 산입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진행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풀려나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게 위헌 심판이 장기화가 돼버리면 언제까지고 계속 가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법원에서 이건 뭐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풀어줍시다 하고 막 보석을 해버리거나 직연인 할 수 있는 구속 사람입니다. 취소를 해버리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법 대법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더더욱이 이 건은 저희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맞습니다. 그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이 직접 적용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위헌 논란은 있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 내란 재판의 공소유지를 검사들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기가 재판받는 그 재판의 재판장 판사의 추천에 뭔가 법무부가 관여하는 것은 조금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법무부 장관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고요. 네. 다만 이 재판이 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들 하시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막 풀려날 거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에 재판 정지 규정이 있지만 단서에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구속 기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반드시 뭐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다고 해서 재판이 정지돼서 윤석열이 막 곧 풀려날 것처럼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법사위 통과해서 아마도 그 본회의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네. 조금 추천위 구성을 조금 더 위헌 논란을 조금 더 이렇게 전부 다 좀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수정안이 통과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또 신속하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또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빨리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법 자체에서도 재판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네. 마냥 재판이 늘어지거나 정지되어 가지고 윤석열이 막 풀려날 거다 이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이런 위헌 부분을 부식시키는 네. 수정안을 최대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드려요. 네.